인터넷 게시판, 문자, 전화를 통해서 참여해주고 계시는데요. 전화 주신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네, 전화 주신 시청자분은 제가 좀 익숙한 종목을 가지고 와주셨어요. 최근에 진단해드렸는데, 네, 다른 분이실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님.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카운슬러에 지난번에 전화 주신 적 있으신가 봐요. 예, 예. 예, 어떤 종목 갖고 계신가요? LG전자요. LG전자. 그때 계속 갖고 계시던 주식이신가요? 예, 예, 예. 네, 매수가 비중 얼마시죠? 이제 비중은 30% 좀 넘고요. 예. 65,900원이에요. 네. 이거 사실 최근에 또 진단해드렸는데 LG전자 다른 분이셨고요. 이렇게 네. 뵈니까 진짜 시청자분들이 LG전자를 유난히 생각보다 많이 갖고 계신다는 느낌이 듭니다. 지금 뭐 여전히 10% 정도 손실 구간이신데 LG전자가 정말 잘 못 가죠. 그러니까요. 예. 내일 모레 발표도 있고 그래서 그때까지 어떻게 좀 들고 가면 나는 본전은까지는 생각 안 하고 네. 6만 원 한 1, 2천 원만 돼도 정리를 하려고 이제 내 시간 오래됐거든요. 이거 네. 작년 10월 달에 내가 이거 산 거이거든요. 벌써 6개월 되셨어요. 예. 네. 6만 1,000원, 2,000원만 가도 좋겠는데 어제 장중에 59,900원까지 갔었죠. 6만 원 부근까지 갔었는데 조금만 더 올라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갖고 계십니다. 어제도 상승폭을 좀 반납했고요. 오늘도 뭐 어제랑 비슷하게 0.51% 상승해서 6만 원 선 넘기가 왜 이렇게 힘든지 LG전자 흐름이 좀 부진한데요. 세 분 중에서 진단해드리겠습니다. 어떤 분 선택하시겠어요? 김봉만이 선생님. 네, 김봉만 전문가님. 예,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자, 뭐 시장이 지금 많이 가고 있는데 시장이라도 이제 안 치고 가면은 좀 덜 서운하셨을 텐데 매수하시고 나서 거의 한 6개월 동안 계속 그 박스권을 보이다 보니까 심적으로 지금 많이 좀 고통을 좀 받으셨겠습니다. 예, 예. 자, LG전자가 저 역시도 아마 작년 연말 아니면 1월 달 정도 저점이 나왔을 거라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예상보다 지금 뭐 한 2달 정도 더 기간 조정이 나와주고 있어요. 예, 예, 예. 근데 원래 이제 IT 관련 종목군들은 1분기가 비수기입니다. 예, 예. 1분기가 연중에 가장 실적이 최저치란 얘기예요. 예, 근데 지금 현재 4월 달이니까 2분기 접어들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와중에 삼성전자가 먼저 이제 치고 나온 거죠. 그렇죠. 애플의 아이폰 6 출시하고 나서 삼전에서 바로 지난주에 갤럭시 S6, 그다음에 S6 엣지까지 출시하다 보니까 예, 이 상황에서 LG전자 같은 경우 이번 달 말에 G4가 나오잖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애플하고 삼성보다 약간 좀 늦었다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예. 그러나 지금 현재 주가에는 거의 다 이제 뭐 반영이 됐고요. 예. 아울러서 1분기 실적이 작년 동기 대비해 가지고 한 영업이익 자체가 한 15% 정도 감소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어차피 지금 1분기를 지났지 않습니까? 예. 작년 4분기보다는 상당히 좋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LG전자 같은 경우도 현재 주가에서 더 이상 이제 빠질 만한 명분은 없습니다. 거기다가 주가가 좀 더 좀 찌글찌글했던 이유는 뭐냐면 ELS 녹인 물량이 좀 많이 있었죠. 예, 예. 예, 그 부분도 일단 어느 정도 많이 해소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 은행주 급등 나온 거 보셨습니까? 예, 예. 예, 아마 이런 패턴이 나올 소지가 높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LG전자, 저도요, 주식하면서 일단 저 같은 경우도 시장의 그 순리에 저는 순응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예, 근데 전 1년에 가끔 한두 번 정도는 저는 배짱을 부립니다. 바로 LG전자 같은 현재 이런 자리에서는. 나는 저 김부모님 전문가님한테 예. 그때 내가 한 예. 석 달 되는가 네네. 거석을 받을 때 예. 6만 3천 원 그래서 올라오면 파라고 그래서 네. 그 찬스를 내가 놓쳤어요. 6만 3천 그러셨어요. 6만 3,300원이 올라갔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그 어디 갔다
오다 보니까 그렇게 올라가지고 다시 빠졌거든요. 그래가지고 계속 그것이 6만 1,000원, 뭐 2,000원 뭐 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끌고 온 것이 막 6만. 그러니까 뭐 또 주식이 또 막상 오르면 사람 심히 그래서 주식이 어려운 거예요. 조금 더 할 줄 알고 못 팔죠. 뭐 지금까지 보유하셨으니까 주식 하시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타이밍 한번 놓쳐가지고 한두 더 고생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건 뭐 기관들 외인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지금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금이 당장 뭐 급하시면 제가 봐서는 아마 다음 주까지는 6만 3천 원까지 충분히 반등이 나올 것 같고요. 뭐 내일이라도 거래가 나오면 한번 들어 올릴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좀 지루하다 싶으시면은 6만 3천 원, 6만 2,500원에서 6만 3천 원 라인에서 한 절반 정도 일단 현금화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여유가 좀 있으시다 그러면은 6만 5천 원까지 그대로 홀딩 가능하고요. 잠깐 이제 LG전자는 지금 자리에서는 좀 배짱을 부려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감하게. 무서워할 필요 없고요. 자, 수급을 먼저 보시면 외국인들의 평단가가 작년 3월 달부터 여기서 외인들이 많이 매수했죠. 요 라인까지. 판 게 없어요. 지금도 매수합니다. 제가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계산기를 막 두드려 봤어요. 7만 2천 원이 평단가의 외인들. 거기서 어마어마하게 매수를 했습니다. 절대 이런 패턴은 실망 안 시킵니다. 주도 세력들이 산 게 있는데요. 그래서 요번에 일단 자금이 조금 급하시면 6만 3천 원. 나는 이거는 가격이 올라갈 수가 있다면은 1년이고 2년이고 나는. 그러시면은 이렇게 하시죠. 비중이 30%씩이니까요. 시장님 지금 시간이 좀 없으니까요. 간략하게 제가 명쾌하게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강력 홀딩입니다. 강력 홀딩이시고 6만 5천 원 그 위쪽에서만 매도하세요. 그러면 여유 있으시면 보유하시고. 아시겠죠? 그거는 대강 시간이 얼마 정도나 갈까요? 이번 달 말에서 이번 달 말 안으로 결정이 날 수도 있어요. 일단 홀딩 유지하십시오. 전공법 선택.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님 꼭 고맙습니다. 보람 있게 결론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전화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있으신가요? 제가 아가방 컴퍼니를요. 네. 9,800원에 15%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네. 갈 듯 하면서도 못 가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고요. 네,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뵈면 이 핫한 종목을 또 매매를 항상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최근에 토마토 덕분이에요. 근데 손실 보고 계셔서 어떡하죠? 오늘 갈 줄 네. 알았더니 못 가네요. 그러게요. 그래도 또 이제 뭐 기대감이 많은 쪽이니까요. 추가적으로 얼마 정도까지 수익을 볼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네네.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손절은 어디서 해야 할까고요? 네,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손절이요. 손절가. 네, 중요하죠. 지금 매수해 주셨던 가격에서 뭐 10%는 채 안 됩니다. 조금 손실이신데 오늘 종가가 9,340원을 기록했네요. 세 분 카운슬러 중에서 진단해 드릴게요. 선택해 주시죠. 고광현 운용위원님요. 네, 운용령님.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지금 조금 살짝 좀 밀려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가방 컴퍼니는 시장에서 많이 알려져 있고 그동안에 많이 좀 눌렸었던 종목인데 작년부터 이제 서서히 좀 올라오면서 어느 정도 이제 하락 추세가 마무리되고 이제 상승 추세에 일단 접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좀 내려와 있는 이 자리가 그대로 멈추지는 않고 아마 계속해서 좀 상승 추세가 이어질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약간 좀 손실 구간이긴 합니다만 충분히 또 수익 구간으로도 돌아설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중국 백화점에 600개 매장을 보유한 랑시그룹이라든지 이쪽에서 중국 유아복 시장에 이제 진출하면서 특히 이제 중국 쪽에서는 이제 한국 그런 브랜드가 좀 인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실적 측면에서 좀 뒷받침된다고 하면은 충분히 좀 좀 상승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실적은 매출액이라든지 이쪽은 조금 좀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매출액이 이제 한 17% 이제 감소를 했고요. 영업이익이라든지 순이익도 이제 적자 전환하면서 이제 손실이 좀 나는 상황인데요. 그것은 일단 과거고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앞으로가 어떻게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이 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이제 중국 유아복 이제 시장에 좀 본격적으로 진출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쪽에 이제 브랜드 다각화라든지 뭐 유통망 확충으로 인한 실적 호전이 앞으로 좀 기대되고 있고요. 그 상승 추세가 지금 이미 상승 추세 이미 돌입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쉽게 아마 밀려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아까 뭐 손절가 막 궁금해 하셨는데 일단은 매수 가격 대비 한 1,000원 정도 한 8,800원 정도 뭐 그 정도 잡고 가시면 일단은 손절가를 제시해 드리는데 굳이 손절은 뭐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 라인을 생각하시되 왜냐하면 그 라인을 살짝 또 깨고 다시 또 상승세가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이 종목은 단기 측면보다는 약간 정도 중기적인 측면에서 좀 접근하시면은 뭐 충분히 아마 원하는 성과를 얻으실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런 유아용품 쪽이 국내에서는 뭐 저출산이다 이런 것 때문에 실적이 많이 안 좋았었는데 이제 중국 기대감이 있잖아요. 전반적으로 뭐 중기 정도 보유를 권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 종목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뭐 전반적으로 요새는 그 기존에는 뭐 중국 소비 섹터라고 해가지고 뭐 상당히 좀 시장에서 이슈가 됐는데 이제는 그런 그 유아용품에서도 뭐 요새 뭐 모나리자라든지 뭐 깨끗한 나라 이런 종목 아주 뭐 초급등하는 것처럼 이 종목도 아마 조금 더 시장에서 이슈가 된다고 하면은 충분히 또 상승세 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또 실적 측면에서도 이미 뭐 작년에는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만 오히려 그것이 또 기저 효과로 인해서 올해는 뭐 충분히 뭐 상승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시청자님 가격 잘 챙기셨나요? 그런데요. 그러면요. 저기 목표가는 얼마 정도 두고 보면 될까요? 네. 목표가는 뭐 그 중기적으로 목표가는 뭐 굳이 설정한다면은 한 11,000원 일단은 뭐 단기 목표가로 11,000원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11,000원에 됐다고 해서 뭐 바로 팔지 마시고 그때 추세의 흐름을 보면서 강한 추세가 이어진다고 하면은 계속 좀 홀딩 전략을 하고요. 뭐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차는 11,000원 그렇게 좀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수익 보실 가능성이 높겠다는 전략이었습니다. 네. 근데요. 네. 기간은 그럼 5월달 정도 그때 중국인 그걸로 보면 되나요? 빠르면 뭐 5월달 아니라 뭐 바로 이번 4월달이라도 뭐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그 특히 최근에 그 중국 소비 섹터 관련해서는 시장에서 이슈가 되느냐 아니면 그 관련된 뉴스가 언제 나오느냐에 따라서 바로 또 급등락을 또 반복하기 때문에요. 뭐 충분히 뭐 5월, 6월까지 안 가더라도 이번 뭐 지금 4월도 지금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뭐 충분히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뭐 상한가 한 번만 나와도 뭐 11,000원 바로 근접하니까요. 너무 그 시간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느긋하게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고맙습니다. 네,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유아용품에 대해서 선호하다 보니까 역직구도 뭐 직접적으로 하고요. 사가는 움직임들이 나타나서 더 이쪽에 기대감, 턴어라운드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시청자분은 증권통을 통해서 보고 계시는 서해로 님이십니다. 일양약품을 38,000원에 매수를 해주셨고요. 100% 비중이 있으세요. 네, 오늘 주가가 4% 가까이 하락해서 31,950원에 마감됐습니다. 100% 비중인데 20% 손실이세요. 요즘 시장이 참 좋은데 더 마음이 씁쓸하실 것 같습니다. 엄태훈 과장님. 네, 우선은 당연히 해드려야 될 얘기는 지금 일양약품을 100% 갖고 있다는 거는 잘못된 판단이신 것 같고요. 내일 오르든 떨어지든 우선 50% 이상은 못 줄이시겠다면 담은 30% 20%라도 줄여나가시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원비디를 주력 생양품으로 하죠. 그리고 전립선 치료제를 만들고 있고요. 영업이익이 47억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꿈은 있다고 하지만 시총이 6천억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PER 120배인데요. 일반 의약품 PER이 한 40배 정도 생각하시면 조금 높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최근 같은 경우에는 뭐 약품, 제약 뭐 이런 종목들 문의가 많이 있으시는데요. 제가 차트로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PER 같은 경우가 120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본적인 분석으로는 좀 분석이 힘들 것 같고요. 차트를 잠시 보시면 2012년 2월 43,000원을 고점으로 해서 상승 추세대를 연결을 하면 지금 저점 수준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추세가 붕괴가 되면은 추가적으로 한 단계 하락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 가격대를 밟고 일어나게 되면 다시 한번 상승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자리에 문의를 주셨는데요. 지금 이 저점들, 그러니까 내일 한 2, 3%만 빠져도 붕괴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구름대 상단이랑 60일 이평선뿐이 없는데 어느 정도 추가 하락을 감수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밑에 그어놓은 선은 우선 깼기 때문에 추세는 우선 일시적으로 붕괴됐다. 그러니까 추세를 회복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내일 빠르게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 고점들을 연결하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 라인 그리고 이 라인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내일 만약에 세게 강하게 반등을 준다면 좀 긍정적인 마인드로 접근하실 필요는 있겠지만 비중은 반드시 줄여 놓으셔야 되겠다. 목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하단 추세를 연결을 하게 되면 지금 38,000원 정도 나오거든요. 38,000원. 그러니까 매수하신 가격 위로는 조금 힘드실 거라고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선은 비중을 줄여서 코스닥이 한번 조정을 받거나 아니면 거래소 쪽으로 자금 대형주 위주로 자금을 좀 이동하시는 게 가장 합리적인 판단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더 늦기 전에 또 비중을 조절하셔서 이런 손실을 복구하는 작업이 필요하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비중 축소가 우선이라고 하네요. 다음 시청자분 전화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있으신가요? 현대페인트요. 현대페인트 매수가 비중 얼마시죠? 2,950원에 39%. 네, 10% 이상 손실이시네요. 네. 아, 네. 목소리가 조금 어두우셨어요. 혹시나 했는데. 아, 참. 기관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긴 하는데요. 어떠세요? 매수하고 가지고 계시면서? 이제 좀 모델 기사도 쓰고 관리 종목도 탈피했는데 좀 시간이 필요한 건지 궁금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건자재 쪽이 잘 가다 보니까 기대 좀 하시면서 들어가셨죠? 네. 네. 예. 그런데 좀 시세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네요. 세 분 중에서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선택해 주시죠. 김봉만 전문가님요. 네, 전문가님. 예,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예, 그 매수하신 지는 언제 하셨죠? 저는 한 2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아, 2달 좀 안 된 것 같아요. 관리 종목 일단 탈피하고 네. 나서 이제 그게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 생각하시고 들어가셨군요. 네. 자, 지금 시장이 그나마 이제 다행이고요. 그 시장이 지금 무슨 시장이죠? 금융장세면서 실적장세죠? 네. 그러니까 지금 무조건 실적이 뒷받침돼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네. 근데 이러한 상황은 앞으로도 계속 진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재료 기대감, 관리 종목 탈피하고 나서 그로 인해서 이제 건자재 기업 중에서 또 현대페인트 같은 게 못 올랐기 때문에 한번 단기 급등이 나온 소지가 있다라는 판단하에 만약에 매수를 하셨다라면 자금 대비 한 5 내지 한 10% 정도만 담그는 게 좋아요. 이런 종목은. 왜냐하면 1분기 실적들 다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지금 3년 연속 아시겠습니다만은 영업 적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분기까지 일단 실적 뚜껑을 열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런 기업들은 뭐 예를 들어서 한 3,200원 정도 직전 고점 완전 돌파하고 나서 그때 이제 가격을 좀 더 주더라도 매수하는 게 낫고요. 이제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라면은 우선 뭐 요번에는 좀 반등이 나올 때 좀 짧게 보시고 좀 나오시고 비중이 지금 35%니까 약간 이제 위험 부담이 좀 있거든요. 이거 말고도 실적 좋은 종목들이 엄청 많습니다. 코스닥이든 거래소든. 아시겠죠? 네. 네. 자, 일단 기술적으로 보시면 그 3월 중순까지 거래가 이제 많이 터지면서 바닥권에서 지금 그 1월 차트를 가만히 보시면요. 1월 26일부터 그다음에 3월 2 초반 그리고 현재까지 이제 중기 약간 쓰리바닥 비슷하게 이제 만들어놨죠. 그러면서 3월 중순까지 거래가 많이 터지면서 일단 저점은 다져놨습니다. 현재 지금 거래가 죽으면서 다시 한번 20에서 하향 이탈 했는데 자, 이런 패턴은 내일이라도 일단 거래가 나온다라면은 다시 한번 직전 고점 돌파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만약에 주가가 위쪽으로 상승 터닝이 나온다 그러면 직전 고점 요 라인에 지금 매물이 상당히 많죠. 왜냐하면 직전 저점 요 라인이었기 때문에
3,000원 초반 매물 소화는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시간이. 그래서 3,000원에서 좀 더 올려준다 그러면은 이 단기 트렌드 상단이죠. 이렇게 보시면요. 예, 여기가 어디입니까? 장기 이평선 306일선입니다. 3,000원에서 3,200원 그 라인이에요. 거기서는 일단 한번 깔끔하게 차익 한번 해주시고, 만약에 좀 미련이 남는다 그래도 하신다라면 자금 대비 한 5 내지 10% 안팎에서만 좀 접근을 하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서 단기 손절가는 직전 저점이죠. 2,250원입니다. 2,200원, 2,250원. 그래서 그 라인만 안 깨면은 일단 홀딩 하시고, 주봉을 보더라도 다음 주, 이번 주 후반, 그러니까 내일하고 모레, 한 금요일 정도 아니면 이번 주 만약 흐름이 안 나온다면 다음 주에 한번 터닝이 나올 수가 상당히 높습니다. 왜? 여기서 주도 세력들도 더 이상 시간 끌어버리면은 본인들도 피곤합니다. 거래를 일단 터뜨렸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번 주 후반에서 다음 주가 맥점 주간이에요. 그때 반등이 나올 때 차익 실현을 좀 잘 하시고, 가급적이면 이후에는 2분기 실적 호전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것이 오히려 좀 수익이 많이 난다라는 말씀까지 더불이면서 일단 제가 진단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확실한 전략이 되셨나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다음 시청자분 또 전화 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이신가요? GKL이요. 매수가 비중 얼마시죠? 34,100원이요. 네, 20% 비중이시고요. 네. 와,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GKL이 참 부진하게 느껴졌었거든요. 근데 시청자분은 정말 수익을 잘 보고 계시네요. 네. 네, 지금. 바닥이 나오고 들어갔었거든요. 네. 진입을 잘 하셔서 수익 구간이신데, 또 이 선에서는 이제 돌파 가능할지 궁금하시죠? 네. 예, 오늘 종가가 4만 원 선이고요. 1월에 반등이 나왔던 수준이 뭐 4만 원대 초반 가격대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돌파 가능할지, 자, 저희가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 세 분 중에서 어떤 분의 전략 필요하세요? 엄태훈. 네, 엄태훈 과장님.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은 34,000원에 사신 거는 아주 훌륭한 판단이시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비중도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홀딩 전략 말씀드릴게요. GKL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같이 보셔야 되는 게 호텔 신라 한번 같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지금 홍콩이나 이쪽에서 반중국 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여행을 가거나 어떤 카지노, 마카오나 이런 데를 갈 때 자기네 자국민을 싫어하는 데는 잘 안 갈라 그러죠. 왜냐하면 자기 돈 내고 자기가 가는데 대접받고 싶잖아요. 근데 문화적인 차이가 있는지 어떤 이슈 때문에 지금 반중국 운동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인들이 마카오로 갈 거를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더 높고요. 관광객들도 뭐 홍콩이나 이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한국으로 들어올 확률이 높아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호텔 신라를 한번 보시면 최근에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선은 GKL 같은 경우에는 뭐 한국관광공사랑 국민연금이 최근에도 지분을 많이 늘렸기 때문에 매우 긍정적으로 보여지고요. 최근에 롯데월드 새로 개관한 데에서 이제 중국 관광객 VIP를 많이 유치를 더 하려고 한다라는 부분 때문에 좀 성장 모멘텀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이 주식은 차트상으로 한번 분석을 한번 해드려 볼게요. 차트가 띄워지면요. 우선은 최근에 이 하락 추세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8,000원이 깨지지 않는 한 우선 보유를 하시는 게 맞으실 것 같고요. 깨진다고 하면은 이익 좀 실현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위로는 보면은 내일이나 내일 모레 정도가 이제 중요한 오늘 고점이었죠. 41,500원 라인이 돌파가 된다고 하면은 밑에서 올라오는 추세전, 2013년 3월부터 올라오는 추세전이죠. 이 추세전이 목표가가 되겠는데요. 이 46,000원 언저리가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추세의 하단들을 연결한 점들을 보시게 되면 추세의 상단이 나오게 되는데요. 한 기간으로는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한 45,000원에서 6,000원까지는 도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선 4만원만 돌파하면 쉽게 갈 수 있는 구간이니까 거기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대외적으로 중국과 홍콩 쪽
어떤 문화적 갈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 호텔 신라도 같이 한번 보시면서 이 주식에 대한 판단을 한번 같이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지속 홀딩 하셔도 괜찮으실 듯 싶습니다. 네, 근데요, 오늘 네. 제가 팔라고 네, 걸었다가 다시 취소를 했는데 네. 외국인이 조금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외국인이요. 예. 최근에 보시면은 네, 2013년 어제 오늘 네, 오늘은 13,000주 정도 매도를 했는데요. 전일 한 13만 3천주, 10일에도 한 1,000주, 그 다음에 4월 9일에도 한 3만 3천주, 지속적으로 매수는 하고 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예,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받쳐졌거든요. 그래서, 네. 오늘은 기관이 바친 거고요. 외국인은 13,000주 정도의 이익을 실현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박스권이라고 만약에 이 주식을 봤을 때는 4만 한 500원 정도가 박스권 상단이거든요. 그래서 네. 뚫게 된다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한 15% 정도 수익을 한 4만 5천 원까지는 쉽게 도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시청자분이십니다. 다음 분은 문자 보내주신 분 6244님, 6244님께서 KT를 29,000원에 매수해 주셨어요. 50% 비중 있으십니다. 오늘 주가 3만 원 마감됐습니다. 3.8% 상승. 네, 그래서 매수가 위로 올라와 있는데요. 비중 많으신데 다행이신 것 같아요. KT도 뭐 LG전자 못지않게 그동안 속을 썩였던 그런 주식인 것 같은데요. 고강현 운용령님. 네. 네. 뭐 일단은 뭐 지금 현재 수익권이니까 뭐 다행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주당 한 1,000원 정도 상승이 지금 나온 그런 상황인데 일단 비중 50% 일단 조금 많이 좀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고 사실 뭐 지난해 실적은 뭐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지난해 뭐 대규모 뭐 명예퇴직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른 뭐 인건비 증가라든지 뭐 판매 촉진비 증가 등으로 해서 뭐 영업이익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순손실 규모가 조금 또 확대했습니다만은 뭐 그것은 어디까지나 또 과거의 일이고 원래는 또 그런 뭐 구조조정이라든지 또 마케팅 비용이 좀 최근에 또 이런 통신업자가 좀 많이 좀 안정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LT 뭐 가입자라든지 이런 게 또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KT 렌탈이라든지 이런 또 매각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이제 그 차입금이 들어온다고 하면 또 재무구조 개선 측면에서도 뭐 약간 좀 긍정적인 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 일단은 단기 목표가를 좀 잡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단기 목표가 지금 현재 가격이 지금 3만 원이니까요. 이 가격보다는 한 10% 상승한 지점인 33,000원을 일단 단기 목표가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동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바닥권에서 좀 올라오고 있는데 이것을 일단 구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단지 낙폭에 따른 단지 기술적 반등에 지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은 새로운 또 상승 추세로 전환하기 위한 상승인지 이것은 일단은 구별돼야 된다. 이것은 구별하는 방법은 뭐 결국은 시간이 지나 봐야 될 것 같고요. 시간이 상승 추세로 만약에 접어든다고 하면은 계속적인 조금 홀딩 관점이지만 만약에 이것이 낙폭에 따른 단지 기술적 반등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다시 또 되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손절가를 매수 가격인 29,000원을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9,000원이 만약에 이탈된다고 하면은 그 매수가 근처에서 절반 정도는 덜어내시고요. 추가적으로 28,000원도 만약 이탈난다고 하면 나머지 물량도 뭐 덜어내는 것으로 이렇게 접근한다고 하면은 뭐 크게 부담 없이 뭐 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33,000원, 그 다음에 1차 손절가 29,000원, 2차 손절가 28,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종목 카운슬러 진단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섹터가 묶이지 않고 다양한 섹터에서 진단해 드렸는데요. LG전자와 KT 주가 차트 모습은 좀 비슷해 보입니다. 저희의 의견은 주가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시청자 여러분께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